손해보지 말라는 세상에서 왜 베풀라는 걸까? 요즘은요. 참 이런 말이 많이 들립니다. 세상에 호구되지 마라. 손해보지 마라. 내 것부터 챙겨라. 어르신도 살다 보면 이런 생각이 속에서 올라올 때가 있으셨을 겁니다. 나는 평생 베풀고 살았는데 정작 남은 건 서운한 기억이 더 많은 것 같다. 내가 너무 호구처럼 산 건가? 그래서 오늘은 이런 세상에서 굳이 왜 베풀라 나누라고 하는지, 그리고 어르신 인생에서는 이 말을 어떻게 받아들이면 좋을지 천천히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. 요즘 세상은 예전보다 훨씬 빠르고 훨씬 바쁩니다. 뉴스만 켜도 경쟁, 성과, 돈 이야기. 남보다 조금이라도 앞서야 산다. 내가 안 챙기면 아무도 안 챙겨준다. 이런 말들이 당연한 소리처럼 오고 갑니다. 게다가 어르신 세대는 더 잘 아실 겁니다. 좋은 마음으로 도와줬다가 빌려줬다가 정작 일이 틀어지면 그때 왜 그랬나? 손해만 보고 상처만 남은 경우들. 가까운 친척, 이웃, 지인들 사이에서도 내가 너무 믿었구나 싶은 일들. 그런 일을 몇 번 겪고 나면 마음이 굳어집니다. 이제 나도 안 속는다. 이제 나도 손해 안 본다. 이제 나도 베푸는 건 끝이다. 이렇게 마음을 닫게 되는 건 어쩌면 너무나 자연스러운 일입니다. 그런데도 옛말이나 어른들 말씀, 심지어 종교에서도 계속 이런 말을 합니다. 주는 손이 받는 손보다 복되다. 베풀면 다시 돌아온다. 솔직히 마음속에서는 이렇게 반발심이 날 수도 있습니다. 에이, 세상이 그렇게 깨끗하지가 않은데 내가 준다고 다 돌아오나? 그 말도 맞습니다. 베푼다고 해서 항상 그 사람이 나중에 꼭 갚는 것도 아니고 내가 도운 사람이 평생 고마워하며 사는 것도 아닙니다.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그래도 베풀라고 말하는 데에는 조금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. 그 이유는 바로 이것입니다. 베푸는 건 남을 위한 일 같지만 사실은 내 마음을 지키는 방식이기도 하다. 어르신,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. 지금까지 인생에서 손해본 적 정말 많으셨을 겁니다. 돈 떼인 적도 있고, 남에게 빌려줬다가 못 받은 적도 있고, 정성 들였는데 돌아오지 않은 관계도 있고. 그런데 지금 가만히 가슴에 손을 얹고 생각해 보면 어떤 때가 더 괴로우셨나요? 정말 돌아오지 않는 돈 때문에 가장 마음이 아팠나요? 아니면 내가 베푼 걸 당연하게 여기고 나를 무시했던 태도, 고마운 줄 전혀 몰랐던 말과 행동, 이런 것들이 더 서운하시지 않았나요? 우리가 손해봤다 라고 느끼는 건 꼭 돈 액수 때문만이 아니라 내 마음이 무시당했다고 느낄 때 더 크게 다가옵니다. 그래서 베푸는 문제를 생각할 때 돈, 물건, 시간보다 먼저 따져야 할 것은 내 마음이 더 망가지느냐 아니냐, 이 부분입니다. 여기서 중요한 구분이 하나 필요합니다. 호구처럼 베푸는 것과 어른답게 베푸는 것은 전혀 다르다는 겁니다. 호구처럼 베푸는 것은 이렇습니다. 내가 감당 못할 만큼 무리해서 주고 거절할 수 없어서 억지로 도와주고 싫은데도 미안해서 계속 해주다가 결국 내 마음에 원망만 가득 차는 경우. 이건 사실 베품이 아니라 나 자신을 소홀히 대하는 것에 가깝습니다. 반대로 어른답게 베푸는 것은 이렇습니다. 여기까지가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선이다를 스스로 정하고 그 선을 넘기지 않는 범위 안에서 내가 감당 가능한 만큼만 나누는 것. 그리고
도와준 다음에는 그래, 여기까지가 내 몫이었다 하고 조용히 마음을 내려놓는 것. 이게 진짜 어른다운 베품입니다. 베푼다고 해서 세상이 갑자기 좋아지진 않습니다. 억울한 일도 여전히 생기고 나쁜 사람도 여전히 있습니다. 그럼에도 베푼다는 게 가지고 있는 힘이 하나 있습니다. 그건 바로 내 마음이 좁아지지 않게 붙잡아주는 힘. 사람이 나이를 먹을수록 몸만 굳어지는 게 아니라 마음도 점점 굳어지기 쉽습니다. 세상이 다 그래, 다 자기밖에 몰라.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 보면 어느새 나도 모르게 내 마음 안에 벽이 높이 세워집니다. 그런데 아주 작은 베풀비라도 말 한마디를 조금 더 따뜻하게 하고 내 앞에서 버벅이는 사람에게 한 번만 더 기다려주고 나보다 약한 사람을 살짝 배려해주고 이런 행동들을 조금씩 해나가다 보면 희한하게도 먼저 편해지는 건 상대가 아니라 나 자신입니다. 그래, 나는 아직 이런 마음을 잃지 않았구나. 이 느낌이 우리를 지탱해 줍니다. 어르신도 돌아보면 이런 기억 하나쯤 있지 않으신가요? 내가 조금 손해보더라도 양보해줬던 날, 오해가 있어도 먼저 사과했던 날, 돈으로는 딱히 남는 게 없었지만 나중에 그때 고마웠어요 라는 말을 들었던 순간. 그때를 떠올려 보면 내가 정말 제일 후회되는 건 왜 그렇게 양보했을까 일까요? 아니면 그때 좀 더 따뜻하게 해줄 걸, 그때 그 사람에게 조금 더 잘해줄 걸, 이런 쪽에 가깝지 않으신가요? 결국 세월이 지나 기억에 남는 건 진짜 내가 이긴 순간이 아니라 내가 조금 양보하고 조금 베풀어서 마음이 넓어졌던 순간들인 경우가 훨씬 많습니다. 그게 결국 내가 이기는 방식으로 돌아옵니다. 돈, 물건, 자리, 명예는 다 지나가지만 내가 그때 어떤 사람이었는지는 마지막까지 나와 함께 남으니까요. 이제 조금 현실적인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. 그래도 베풀라니까 또 다 퍼주라는 거냐? 절대 그렇게까지 말하고 싶은 건 아닙니다. 오늘 어르신께 권해보고 싶은 건 크게 무리하지 않는 아주 작은 베품 한 가지씩만 해보기입니다. 예를 들면 이런 것들입니다. 첫째, 말 한마디를 조금 더 부드럽게 바꾸기. 마트 계산대에서, 은행 창구에서, 병원 접수 창구에서 일이 조금 느리게 처리되더라도 좀 빨리 좀 해요. 대신 괜찮아요. 천천히 하셔도 됩니다. 이 한마디를 해보는 겁니다. 그 말은 상대를 위한 말이기도 하지만 동시에 내 마음을 넓혀주는 말이기도 합니다. 둘째, 정말 도와주기 싫은 사람에게까지 억지로 베풀지 않기. 내가 봐도 계속 나를 이용하려 들고 고마움도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면 그 사람에게 계속 내 에너지와 돈을 쓰는 건 건강한 베풀미 아닙니다. 그럴 땐 차라리 저 사람에게 쓰던 힘을 다른 데 쓰자. 정말 나눌 만한 사람과 상황에 쓰자. 이렇게 마음을 돌려보는 것도 지혜입니다. 셋째, 오늘 하루 딱 한 번 내가 먼저 양보해보기. 버스 자리에서, 엘리베이터에서, 줄 서 있는 곳에서 작은 양보 한 번. 그래, 오늘은 내가 한 번 먼저 양보해보자. 이렇게 마음을 쓰다 보면 내가 큰일을 한 건 아닌데도 집에 돌아와 잠들기 전에 문득 이렇게 느끼게 됩니다. 그래도 오늘 나쁘지 않게 살았다. 이 감정이 우리를 살게 합니다. 어르신 손해보지 말라는 이 세상에서 그래도 베풀며 살자라는 말은 어떻게 보면 순진해 보일 수도 있습니다. 하지만 조금만 다르게 보면 돈과 물건에서는 너무 큰 손해를 보지 않되 마음에서는 너무 가난해지지 말자 이런 말로 바꿔볼 수 있습니다.
베풀문 남이 보기엔 손해처럼 보여도 결국은 내 마음을 지켜주고 내 인생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주는 나만의 방식일지 모릅니다. 오늘 밤 잠들기 전에 하루를 천천히 떠올려 보시면서 오늘 내가 조금이라도 베푼 순간이 있었나? 내 마음이 조금 넓어졌던 순간이 있었나?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합니다. 혹시 아직 없다면 괜찮습니다. 내일 작은 한 번을 만들어 보시면 됩니다. 오늘도 끝까지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. 이야기가 조금이라도 마음에 남으셨다면 힘든 날마다 다시 찾아와 주셔도 좋습니다. 이런 이야기가 더 필요하시다면 구독 버튼만 살짝 눌러주셔도 저에게 큰 힘이 됩니다. 어르신,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. 편안한 밤 보내시길 바랍니다.